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분이시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당뇨병으로 인한 자율신경장애 합병증 중에서 소화기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당뇨병으로 인한 자율신경장애, 자율신경증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신경계가 우리 의지에서 움직이게 되는 신경이 있어요. 팔 움직이는 내 의지로 움직이죠. 그 신경계라는 건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쪽 신경계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가 알아서 해요. 자동 조절로. 자율적 운동에서 자율신경계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소화기관이나 혈압 조절하는 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 자율신경계가 이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제 소화기관에 많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소변 보는 거 하며 뭐 혈압 조절도 있지만은, 그래서 당뇨병 때는 자율신경계가 많이 망가지니까 그 큰 부분 차지하는 것이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소화기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당뇨병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소화불량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이런 점을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적게 먹는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작게 먹고 뭐 하루 이틀 정도 할 수 있겠지만은, 작게 먹으면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위벽도 또 나빠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환자 보고 있으면서 잘못 오해한 것이, 위가 잘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작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위를 건강히 하는 것은 잘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위벽도 건강해지죠. 그렇잖아요. 위가 아파서 작게 먹는 것이 아니라 작게 먹어서 위가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당뇨병 거기에다가 신경마비까지 오니까 더 문제가 되니까, 적게 먹으면 온몸이 망가지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적게 먹는 건 좋지 않겠죠. 당뇨 환자들이 작게 먹으면 식이요법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위의 벽의 구성 요소가 약해지니까 더 잘 오게 되죠. 그래서 작게 먹은 환자들이 아주 위가 비실비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당뇨 환자분들이 대부분 밥을 잘 못 먹고 또 소화가 안 된다는 이런 공통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던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제 작게 먹는 거라면서 영양실조가 오니까 잘 못 먹게 돼요. 뭐든지 좀 막 자꾸 사용해야지. 잘 먹어야죠. 영양분 잘 먹어야 되는데, 당뇨 혈당 올라가고 영양분 적게 먹으니까 포장 안 올라가게. 그 위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위가 짜부러지면서 신경도 같이 짜부러지니까 위 운동이 더 안 되게 되는 거죠. 창자도 더 나쁘게 되고 점점 악화의 일로로 걷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을 앓고 계신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이분 역시 식사도 잘 못 드시고 늘 피곤한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떠신지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송파구의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올해 나이 75세 고시육 씨. 약 20년 전 당뇨 진단을 받게 됐다는데, 먹는 약부터 민간요법까지 좋다는 건 안 해본 게 없었다고. 그리고 이것저것 뭐 약을 뭐 하여튼 뭐 약이라는 건 좋다는 건 다 사 먹어봤어요. 그게 안 들어요. 홍삼 뭐 이런 것도 때리가지고 먹어봤고, 또 뭐 건강식품 그거 뭐 약 있대요. 그것도 먹어봤고, 여러 가지 다 먹어봤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별로 신통찮아요. 안 돼요. 수십 년간의 계속된 치료에도 혈당이 잡히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는 고시육 씨. 작년 10월부터 다른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는데, 그가 선택한 새로운 치료 방법은 인슐린 펌프 치료. 처음에는 뭐 설마 했는데, 달고 나니까 한 달, 두 달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뭐 좋은 점이, 좋다는 게. 그래서 내가 이게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는 뭐
조금 하면 일 피곤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지금은 일도 제대로 하고 밥도 먹고 이제 정상인 것 같아요. 정상. 오랜 먹는 약 치료와 민간요법으로도 잡히지 않던 혈당이 지금은 안정적으로 정상 수치를 유지 중이라는데 그전엔 뭐 200, 300 뭐 이래 나왔는데 지금은 뭐 140, 190, 뭐 110, 뭐 100 이래 정상으로 이제. 먹는 음식의 종류와 식사량에서 자유로워진 건 역시 인슐린 펌프 치료 후 나타난 변화. 양껏 먹어도 부담이 없다는데 그때는 한 공기 하면 한 반 공기 먹고 근데 지금은 뭐 있으면 뭐 얼마든지 먹죠. 근데 내가 양을 많이 안 먹어도 되니까 적게 먹죠. 네. 그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밥을 그냥 못 먹는데 밥을 그냥 달게 먹으니까 맛이 있으니까요. 늘 기운이 없어 제대로 못했던 운동도 이제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고시욱 씨. 예전에 비해서 운동하기 어떠세요? 힘이 가볍지요. 무게가. 혹시 인슐린 펌프 달고 예. 운동하시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땐 좀 들기가 오래 못했는데 지금은 이거 들면 한 200개, 300개 나죠. 혹시 펌프가 지금 예. 걸리적거리거나 불편한 거 없으세요? 예, 걸리는 건 없어요. 찾아줘요. 3년 전만 해도 높은 혈당 수치로 인해 눈까지 나빠지면서 백내장 수술까지 받았었다는 고시욱 씨. 인슐린 펌프 치료 후 불과 1년도 안 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집안이 원래 잘 도와주세요? 예, 원래 그전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못 도와줬는데 지금은 이제 좀 기운이 나니까 자주 좀 도와주고 있어요. 본인 역시 오랜 동안 당뇨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기에 누구보다 다른 당뇨 환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고시욱 씨. 그만큼 늦게 시작한 인슐린 펌프 치료에 아쉬움이 많다고. 그래 내가 생각하기론 내가 처음부터 이걸 알았더라면은 나 이게 좋은 줄은 몰랐거든요.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달았더라면 뭐 아주 뭐 눈도 정상이고 회복이 괜찮지요. 근데 이거 단 사람 두 사람을 봤는데 지금까지 다 현재까지 다 정상이고 괜찮아요 보일게요. 저는 이제 당뇨를 앓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거짓말로 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가지고 이거 실제로 한번 행동을 해보면은 아 잘했구나. 그 자기가 그 건강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네, 앞에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만성 피로에 밥도 잘 못 드시고 또 눈까지 안 좋아지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 역시 당뇨합병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환자가 1984년도에 당뇨가 처음 진단됐으니까 금년도 같으면은 뭐 한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죠? 네. 거의 20년과 30년 정도 됐네요, 그죠? 2013년이니까 이 환자 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약도 드시다가 나머지 20년 동안에 먹는 약을 먹으면서 인슐린 주사까지 맞았어요. 뭐 이렇게 정도 되면은 계속해서 나쁜 치료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환자는 굉장히 만성 피로도 있고 밥도 잘 못 먹게 되고 혈관들이 파괴되니까 눈에 혈관 파괴돼 가지고 이제 망막증도 왔지만은 또 가만히 보니까 백내장도 오고 그래서 잘 못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그렇게 기존의 옛날 치료 방법이죠. 이렇게 먹는 약을 먹고 또 인슐린 한두 번 맞는 치료 방법 하게 되면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치료는 참 안 된다. 당뇨병은 완치가 안 된다. 그런 얘기는 것은 바로 이 치료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치료하는 치료자들도 있으니까 그걸 환자들이 잘 구별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막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먹약 먹으면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 환자분께서는 수년간 먹는 약과 주사 치료에도 효과가 전혀 없으셨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 많이 호전됐다고 하시거든요. 이 인슐린 펌프의 치료 효과에 대해 연구된 바가 있다고요?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29개 미국 당뇨 센터에서 공동으로, 그래서 그중에 전반은 720명은 기존에 같이 그 먹약 먹고 이제 안 된 경우, 이런 걸 우리 지속형 인슐린 쓰거든요. 예니 90방부로 그걸 치료를 했고, 딱 반수 721명은 뭐냐면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를 했어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했어요. 그러고 가서 이 두 군에 대해서 10년간에 걸쳐서 이 환자의 합병증이 어떻게 오는지, 상태가 어떤지, 합병증에 대해서 매일별 조사를 해봤어요.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 그 10년 동안에 두 그룹에서의 혈당치를 봤더니, 평균을 봤더니, 이쪽에 720명, 이게 721명이에요. 보면 이게 아침 식전, 아침 식후, 점심 식전, 저녁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전, 저녁 식후, 잠자기 전이죠. 보면은, 기존의 인슐린 치료 방법에는 전부 다 200 이상이에요. 그죠? 근데 인슐린 펌프 치료한 경우에는 150 정도 돼요. 훨씬 떨어졌죠. 한 7, 80 떨어뜨렸어요. 이거 10년 동안의 많은 수의 평균치입니다. 그러면 당화혈색소는 급격히 변하지 않고 3개월치로 변하니까 처음엔 당에서 같았잖아요. 그런데 6개월 되니까 한쪽이 7% 떨어지고 계속해서 10년 동안 7% 유지했고 이쪽은 계속해서 9%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2% 떨어진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환자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옛날 구식 치료를 계속했고 신식 치료에 인슐린 펌프를 달았더니 분명히 10년 동안 혈당 조절이 바뀌었죠. 혈당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두 그룹에서 1년에 한 번씩 당뇨병 합병증에서 환자를 크게 나쁘게 하는 것이 망막증에 장님이 되니까 그 망막증 오류를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존 인슐린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한 9년 6개월 되니까 60%가 망막증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한 경우는 처음에는 똑같았지만은 훨씬 더 합병증이 적게 왔어요. 그러니까 50%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합병증 없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인슐린 펌프 치료가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전 세계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제 환자 살릴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서 전 세계적으로 인슐린 펌프 치료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 살릴 수 있는 치료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인슐린 펌프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저렇게 망막증도 좋아지지만은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 이것도 모두 다 좋아진다는 것이 한 60% 줄어든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전 세계 의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훨씬 좋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서 당뇨병이 완치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처럼 인슐린 양이 외부 들어간 지 전혀 줄어들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인슐린에 좀 더 적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죠? 자기 몸에서 인슐린을 좀 더 많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유럽 당뇨병학회 2010년도에 세계 당뇨병학회에서 제가 직접 발표했는데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했더니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양을 재봤더니 계속해서 증가하더라고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번에 작년에도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할 때는 750명에 대한 건데 그때도 급격히 증가했어요. 이건 이제 벌써 3년 후에도 그래서 금년에도 또 발표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고 증가하죠. 이 얘기는 뭡니까? 몸이 회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7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회복시키면은 외부에서 인슐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체중 인슐린 제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완치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당화혈색소도 정상이 돼요. 이러면 합병증 예방되기도 하고 이거 완전히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완치된 율이 굉장히 많죠. 자, 근데 실제로 2003년도에 전 세계 당뇨병학회 유명 학술제 제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이건 전 세계 학술제에 발표되어 있는 겁니다. 1년 이내에 온 사람, 당뇨병 걸린 거 1년 이내에 인슐린 펌프 한 사람은 1년 후에 보니까 68%가 완치가 됐어요. 그러나 2년부터 5년까지
그러니까 먹는 약 먹고 옛날 치료했던 사람은 그만큼 약이 많이 늘어났을 테니까 췌장은 더 많이 망가졌겠죠. 그러니까 1년 후에 같은 기간 동안에 회복하는 율은 좀 적겠죠. 그러니까 반수 정도. 그 다음에 6년, 10년 동안에는 좀 적어지고 좀 더 적어졌죠. 그래서 초기 때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완치율이 많아져요. 네. 초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직접 병원을 찾아 그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치료법을 바꾸는 것 자체에 좀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리가 어렵진 않은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50g 정도 되는 휴대폰보다도 더 가벼운, 달걀 사이즈, 달걀보다 가벼운, 달걀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인슐린 펌프 착용 후에 식사나 운동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식사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거고. 아니, 당뇨병의 원인이 없어졌는데, 아니, 식사를 잘못 먹어서 당뇨병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식사가 당뇨병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뇨병의 원인을 잘 모르는 의사들이, 치료자들이 눈으로 보기에 혈당만 떨어뜨리기 위해서 혈당 올라가는 원인이 원료가 식사니까 식사량을 걸 줄이면 혈당은 떨어지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거 잘못된 생각인데, 그죠? 실제로 먹을 만큼은 먹어야지만이 되지. 그렇잖아요. 이거 환자들이 왜 그걸 아직도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에 1,000원어치 밥을 먹고 건강하다면은, 만약 정상인한테 500원어치 밥을 주면은 그 정상인이 쪼그라져가지고 합병 쪼겠죠. 정상인도. 당뇨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500원 주면 쪼그라지겠지. 정상 더 쪼그라지겠지. 근데 그 작게 먹더라고, 비과학적으로. 근데 그 이유는 혈당 올라가는 거 무서워서 적게 먹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이유는 올라가게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인슐린 부족이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로 아주 정상적으로 리듬 있게 인슐린 펌프를 인슐린 주면은 모든 문제 해결돼 버리죠. 그래서 그 식사는 아무 걱정 없어요. 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신나게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건강해지죠. 우리 환자들이 참 더 건강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운동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운동과 당뇨병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운동 부족 때문에 당뇨병 걸린 건 아니거든요. 운동 선수도 당뇨병 똑같이 있거든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이 당뇨병 치료하는데 약간 도움은 주겠지만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원인은 아니죠. 원인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운동은 또 운동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운동하죠. 작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할 기력도 없죠. 운동 못하고 근육도 짜부러질 거예요. 근육이 짜부러가지고 근육도 없는데 또 운동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로 생각을 하면은 당뇨병 올바로 얼마든지 올바르게 건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 이유는 가장 단 하나의 중요한 원인, 췌장이 망가져 그는 거니까. 인공췌장기는 인공장기로서 췌장 망가진 것을 극복하게 되니까, 보상하니까 이것만 달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고
운동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운동 안 하면 안 해도 좀 좋은 거고,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죠.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박사님과 함께 나눈 얘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주입량이 계속 줄어들어서 거의 주입 자체가 필요 없게 되면 아예 펌프를 떼도 되는 건가요? 혹시 한번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펌프 떼도 되는 거죠. 평생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인슐린처럼 줄어든다 가지고 체력까지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 보니까 기계 띄고 왔는데도 완전 정상인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당병이 낮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처음 들어갈 때 인슐린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요새 와서 보면 이만큼 나와요. 정상 나와요. 그 좀 학교 다 보고돼서 완치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만 인슐린을 좋아하는 거 있죠. 인슐린 펌프 치료나 인공지장의 치료가 아니고 주사기로 만든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비정상 인슐린 공급이에요. 이 등록상. 그래가지고 장시간 인슐린 쓰면서 또 하루에 7, 8번, 이거 3번씩 맞고 그러면은 아주 비정상을 만들어가지고 췌장이 낫질 않아요. 오히려 더 나빠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 치료 방법하게 되면은 그건 이 인공지장 치료는 아주 관계없는 건데 그 경우에는 췌장이 점점 망가지니까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췌장기를 회복해서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치료하면 평생 하는 거 다 낫는 경우도 꽤 맞는데 아까 슬라이드 본 것처럼 초기 때 오면은 그렇게 낫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네. 처음 출발이 조금밖에 안 망가졌으니까. 그냥 늦게 하면 많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네, 방청객분들의 질문까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병으로 인한 자율신경증 장애 중에서 이 소화기 장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역시 이 자율신경 장애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자율신경계는 온몸을 굉장히 자율적으로 자기가 조절할 필요가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성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도 그렇고, 땀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다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압을 조절하는 신경도 망가지게 되고, 땀나는 신경도 망가지게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들이 다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소화기관이 좀 이제 크게 좀 크니까, 그러니까 따라다녔지만은 그 외에 다른 자율신경계도 망가지게 되니까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네, 좀 더 자세한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 의대 최수봉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매주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당뇨병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역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